오늘도 명쾌한 해설을 해주실 뉴스 전문가 두 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먼저 김영우 전 국회의원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 박수현 전 대통령 국민소통수석도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뉴스 시작 전에 들어온 속보 내용을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오늘 오전에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을 소환했습니다. 서욱 전 장관은 이 사건 당시에 피살 공무원에게 월북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런 발언을 했던 그 인물이죠. 월북 의사 얘기는 북한 주장인 겁니까? 아니면 우리의 관측된 팩트에 의한 월북이다고 단정 짓는 겁니까? 선에서 근무하는 인원들이 구명조끼를 입지 않는데 이 사람이 입고 있었다. 부유물을 이제 갖고 있었다. 신발을 가지런히 놓고 실종이 되었다. 월북 의사가 있었던 걸로 보여진다는 이제 정보를 종합해서 이렇게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자, 저 모습은 지난 2020년 9월 당시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렇게 발언을 했던 서욱 전 국방부 장관. 지금 이 사건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이 장관급을 지금 소환해서 조사한 건 처음 아닙니까? 그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나요? 일단 당시 국방부 장관을 검찰에서 소환했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의미가 있죠. 그 당시에 모든 그 SI, 그러니까 특수 정보를 취합하고 네. 그것은 뭐 국정원이든 그다음에 국방부든 다 같이 취합하는데 그 양이 엄청났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당시에 이제 그 이 씨가 이대준 씨죠. 추락하고 그다음에 표류했다라고 하는 그런 정황을 알리는 그런 그 SI 정보는 상당히 많았는데 네. 월북이라고 하는 것은 딱 한 단어 한 번 나왔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것을 이제 국방부에서 발표하기를 결국은 피살된 이 씨가 월북을 시도한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네. 하는 엄청난 내용의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월북 몰이가 됐는데 그 당시에 국방 책임자인 그 서욱 장관이 검찰에 소환됐다 하는 것은 지금 이제 감사원 감사도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네. 이 검찰 수사가 굉장히 급물살을 타고 있고 네. 또 상당 부분은 그 증거가 좀 확보되는 것이 아니냐 네. 이런 그 정황을 우리가 좀 예측할 수가 있는데 네. 결국은 이 사건이 이제 감사원도 이 감사원 감사 결과를 또 발표할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만은 네. 이거하고 맞물려 가지고 결국 월북몰이를 했었구나. 네. 라는 쪽으로 지금 방향이 완전히 잡힌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겠네요. 저 당시에 저희가 보여드린 것처럼 저렇게 공개적으로 전 정부의 책임자들이 월북이다라고 단정적으로 발표한 기록들이 다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감사원이 지금 내부적으로는 이거는 무리하게 월북으로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지금 중간 이 결론을 내린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내일쯤에 뭐 발표를 한다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 지금 국방부 장관이 이 소환 조사 전직 국방부 장관이 소환 조사를 했다는 것 이거는 민주당 쪽에서는 어떤 의미로 지금 보고 있습니까? 예, 이미 답은 정해져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것을 월북몰이를 했다라고 답을 정해놓고 수순을 밟아가는 것인데요. 네. 지금 김영우 의원님 말씀대로 상당한 증거가 확보되지 않고는 이렇게 피의자를 소환할 수 없겠죠. 그렇겠죠. 그 증거가 진짜 증거인지 아. 아니면 선택적인 정보를 가지고 그렇게 해석하는 것인지는 이제 치열한 다툼을 해야 되겠죠. 네. 지금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나와서 이야기한 것 중에 어업지도선에 근무하는 인원들은 구명조끼를 입지 않는데 이 사람 입고 있었다. 부유물을 가지고 있었다. 신발을 가지런히 놓았다. 이 외에도 많은 어떤 정황들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서욱 장관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으로 보아서 월북으로 단정할 수 있는, 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정보들 아니겠어요? 네. 물론 다른 정보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추락이라고 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거기에 우리가 미군 공동자산으로 한미 공동자산으로 확보한 SI의 정보를 또 장기간 면밀하게 분석한 결과가 정해진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런 어떤 모든 정보와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정부가 그렇게 결론을 내린 것인데 그나마도 월북의 정황이 있어 보인다라고 했지 네. 월북이다라고 단정한 적도 없어요. 자, 지금 정부가 바뀌었는데 여기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해경의 발표를 보면 월북이라는 증거를 찾지 못하겠다. 이런 정도 발표를 하고 애매한 상황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마치 어떤 증거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앞으로 봐야 되겠습니다만 네네. 그것도 이렇게 해석의 영역이라고 한다면 네. 큰 후폭풍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일단 이 당시에 월북으로 단정해서 보고를 했던 보고 라인들이 이 하나가 아니지 않습니까? 국정원 쪽에서도 이 내용을 지금 파악을 했을 테고 하지만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나 서훈 전 국정원장 조사를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지금 이 국방부 장관만 갖고도 충분할까요? 앞으로 그거는 이제 검찰이 그 수사를 어떻게 해 나가는 증거를 어떻게 확보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방향이 정해지는 거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런데 이제 지금 알려진 바에 의하면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첫 보고에서도 월북이라는 보고가 없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는 월북을 시도한 것으로 추정됐다라고 국방부가 발표를 해버리면 그거는 월북을 시도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읽혀지는 거예요. 네. 그랬을 경우에는 피살된 그 공무원 본인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 그 후손들에게는 엄청난 슬픔과 거기에 더해서 불명예가 안겨지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피살된 이대진 씨의 아들도 그 당시 고등학생이었는데 네. 대통령한테 깨알 같은 그 편지도 쓰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결국은 그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국방부가 나서서 월북이 추정된다, 월북을 시도한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했던 그 결론은 누가 봐도 월북몰이죠. 알겠습니다. 일단 검찰이 진행하고 있는 수사와는 별도로 감사원은 일단 내부적으로 결론을 내린 상황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빠르면 내일쯤 중간 결과를 발표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게 명확치가 않은 게 이유가 있어요. 지금 감사원에서도 이걸 중간 결과를 발표하려면 내부에 이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가 들려요. 지금 현재 감사원 내부 인원들, 그러니까 감사위원들이 절반 이상이 전 정권의 성향 위원들이어서 이게 내부에서도 통과가 될지가 우려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는 당연히 중간 보고서를 발표하고 결과를 발표하려면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감사원법에 규정이 돼 있죠. 지금 감사원법 위반 논란이 있는 가운데 그것을 반드시 거쳐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뭐 전 정부 성향의 사람들이고 이런 문제 기준이 그게 아니라 네.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정황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일 텐데 네. 어떤 정부만 바뀌어 있지 추가 증거가 뭐가 확보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만약에 이것을 그렇게 결론을 내리려고 한다라고 하면 감사위원들이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책임을 져야 될 텐데요. 근데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부터 단편적으로 언론에 이런 기사가 나오는 것은 네. 내일 아마 그 감사위원회 동의가 되지 않아서 발표가 안 될 거를 대비해서 아마 언론에 사전에 한 꼭지씩 이렇게 기사를 흘리고 있는 것이다라고 그래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일단 검찰이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을 오늘 오전에 소환 조사를 했던 속보 내용이 있어서 저희가 감사원 중간 결과 내용과 함께 몇 가지 의문점을 짚어봤습니다.